희나가 아무리 없애려고 해도 슬픔이 담겨있는, 인생의 상처가 담겨있는 푸른 꽃은 끝내 사라지지 않는다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맞지 않을까라고 해석했었던 이유는 이번 앨범 노래 중에 안녕 나의 슬픔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온갖 것들에 대한 통찰을 파는 고양식당입니다. 오늘은 QWER 내 이름 맑음을 해석해 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좋아하는 해석의 여지가 많은 뮤비로 나왔더라고요. 제가 지금 하려는 해석은 공식적인 해석도 아니고 틀릴 수도 있고 지극히 주관적인 해석임을 밝히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극 초반부 먼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처음에 희나의 얼굴로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은 나를 맑음이라고 부른다. 사람들은 나를 맑음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근데 그날은 비가 왔다. 여기서 하나 기억하고 가세요. 사람들은 자, 이 화면에선 비가 안 오고 있어요. 그리고 나를 옷이 맑음이라고 부른다. 이거 있는 좀 네이비색 링거티입니다. 어쩌자 그러고 이제 아침으로 시작하는데 숲에서 두 명이 있었어요. 이것도 기억하세요. 이게 아마 희나고 이게 시연이일 텐데, 그리고 여기서 시연이가 굉장히 불안하고 좀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으로 희나랑 시연이랑 같은 모습, 같은 공간에 있습니다. 근데 희나가 시연이를 보는 표정이 썩 좋지가 않죠? 그렇게 반가운 표정이 아니죠? 이제 아침으로 시작하는데 이게 1절 벌스고 이게 중요해요. 여기 7월 23일 오늘 날씨 맑음. 오늘은 아침부터 지각할 뻔했다. 오늘 자전거도 탔다. 꽃꽂이도 했다. 무지무지 더운 하루였다. 너무 행복한 하루다. 라고 써있는데 단발이거든요. 머리가. 근데 이게 머리가 단발인 캐릭터는 시연이에요. 희나가 아니라. 아침에 막 뛰어나갑니다. 늦었다. 자전거도 탔다. 아까 그림 일기대로. 지각할 뻔하고 딱 들어갔는데 들켜버린 것 같아. 초단이랑 마젠타가 있죠. 네, 미안해 하면서 들어갔는데 희나는 열심히 꽃꽂이를 하죠. 초단은 뭘 안 해요. 초단은 뭘 안 해요. 그냥 뭐 보고 있습니다. 계속. 마젠타는 꽃을 뜯어요. 꽃 봉우리를 계속 뜯어요. 마치 꽃 봉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듯이 뜯습니다. 그리고 같이 꽃에서 향기를 맡아요. 초단이랑 마젠타랑. 그리고 그 사이에 희나는 꽃꽂이를 완성했는데 기가 막힌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근데 이 기가 막힌 작품의 가운데에는 파란색 꽃들이 존재하고 있죠. 그리고 달력에는 계속해서 7월 7일이 표시된 게 나옵니다. 이 꽃꽂이를 하다가 실수로 파란색 물병을 떨어뜨려요. 이 파란색 물병을 갑자기 노트가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이 노트를 딱 꺼냈는데 폴라로이드가 떨어져서 밑에 보니까 이게 역순인 것 같아 아마. 이걸 주워서 아까 그 장면이 나온 것 같아요 아마. 그러고 마젠타는 시연이를 계속 바라보고 있습니다. 시연이는 계속 괴로운 상태예요. 희나가 꺼내서 뭔가를 봤는데 폴라로이드엔 시연이의 사진이, 흐릿한 시연이의 사진이 있습니다. 이걸 누가 찍은 걸까? 이 백엽상이 계속 나오죠. 전 백엽상이란 단어를 여기서 처음 알았는데 백엽상을 바라보고 있는 마젠타와 초단, 그리고 그 사진을 찍은 게 누구냐? 시연이가 파란 꽃을 들고 가고 있고 아까 그 사진의 장면이죠. 그리고 희나는 그 사진을 보고 쫓아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을 찍었던 거는 마젠타와 초단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장면은 이제 시연이 사진을 찍은 날이 아니라 지금 7월 23일 그 1절의 시점인 7월 23일 희나가 그 사진을 발견하고 백엽상으로 가는 모습을 얘네 둘이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요. 백엽상에 갔는데 온도가 쫙 올라가요. 그리고 비가 한 방울 떨어지고 물방울 떨어지는 걸로 이제 다음 날로 넘어가요. 그리고 제 해석에선 2절 시작이 7월 7일이에요. 7월 7일에는 교차가 됩니다. 좀 약간 이런 하야말간한 화면은 희나, 좀 누런 화면은 시연이. 근데 행동이 동일해요. 그러니까 사실상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희나를 상징하는 집 장면에서 파란색이 계속 나옵니다. 이것도 파란색. 희나랑 시연이가 교차되면서 동일 존재라는 거를 암시를 하는데 처음에 볼 때는 파란색이 시연이의 상징색이라고 생각을 하고 봤는데 그러니까 뭐가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희나가 있는 방에 파란색이 존재를 해요. 시연이네 집에도 파란색이 있긴 있어요. 여기 이거 파란색. 근데 희나 집에 파란색이 더 막 뒤섞여 있어. 그리고 일기를 쓰는 모습도 서로 교차가 되죠. 같이 파란색 꽃에 물을 줘요. 그러니까 이 파란색 꽃을 매개로 얘네 둘이 동일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산을 가지고 나간다는 거는 비가 올 줄 알았다는 거죠. 우산을 들고 시연이가 나갔어요. 아까 맨 처음에 꽃꽂이했던 꽃에 도착을 했는데 여기에 그 처음에 나온 일기장이 나옵니다. 이 일기장에 사진이 후두두두두둑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2절 안에서도 완전 시간순으로 가는 게 아니라 시간을 막 뒤집어 엎어 놓은 것 같아. 희나랑 시연이가 동일한 시선으로 우리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둘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양이 밥 주는 것도 똑같고 백엽상에 꽃을 두는 시연이의 모습인 것 같은데 이 사진을 또 봐요. 이제 여기서 초단이 갑자기 나오는데 초단이 붉은색 꽃을 들고 있었고 가위가 나오고 빨간 물이 나왔어요. 보통 가위, 빨간 물, 그런 붉은 것과 흉기가 같이 나오면 암시를 하는 거죠. 이미지적인 거니까 뮤직비디오는. 여기서 이제 이 글이 있습니다. 이 글이 이제 중요한데 뭐 기도하는 소리 같기도 하다. 작은 시골 동네의 낡고 어두운 성당에 혼자 앉아있는 희나로 읽혀요. 아마 희나의 뒷모습, 속삭이는 소리는 희나가 기도하면서 내는 소리였다. 위에서부터 희나에게 다가가 눈 감고 기도하는 희나의 옆모습 클로즈업. 희나가 기도를 마치고 눈을 뜨자 시작되는 노래. 이게 잘 안 보여. 아마 초단, 마젠타, 희나 셋이 둘러앉은 식탁 화기애애한 분위기. 초단이 나이프로 사과를 자른다. 껍질을 자르지 않고 스테이크를 썰듯 나이프로 4등분 사과 조각을 하나씩 희나와 마젠타에게 나누어주는 초단. 너 하나, 나 하나. 하나 남은 조각을 손에 들고 고개를 갸우뚱하는 초단. 어떡하지? 4등분 했는데 하나씩 나눠 가졌는데 한 조각이 남았어. 초단에 손에 들린 나머지 한 조각을 낚아채서 입에까지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상상을 해봤을 때 입에 넣는 희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설 속에서 겉에 흩어져 있는 사진들은 이 백엽상에 꽃을 두는 시연이, 쓰러져 있는 시연이의 모습으로 보여요. 이거를 지금 읽고 있는 거는 희나고 희나가 이 시연이의 모습들을 계속해서 바라봐요. 계속해서 이렇게 떠올리게 돼. 이 사진을 보면서. 희나가 사진들을 보면서 이게 뭐지? 이게 왜 있지?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젖은 숲이 나오죠. 이 숲에 푸른 꽃이 있습니다. 이 푸름은 그냥 공통상징물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시연이야. 이 밟히는 것. 왜냐면 시연이 신발이 아니었거든요. 시연이는 하얀색 메리제인이에요. 희나가 들어올 때 이거를 보면 색깔이 정확하게는 안 나오는데 노란색 스니커즈 같아요. 아까 그 신발. 여기 푸른 꽃을 밟는 스니커즈. 그러니까 지금 시연이가 막 도망가고 있고 얘네 둘도 이 자리에 같이 있었어.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희나랑 시연이는 같은 존재이자 마젠타랑 초단도 같은 존재인 거야. 이거 QWER 갤러리랑 뭐 이런 데 해석하신 분들도 비슷하게 해석한 게 많던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사이드 아웃 느낌인 거야. 똑같은 존재들인 거야. 다 인간 안에서 뭔가를 의미하는 같은 존재들인 거야. 그냥 같이 다 뛰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희나가 아주 살기등등한 표정으로 뭔가를 묻고 끌고 가는 듯한 뭐 평화로운 표정은 아니죠. 그 사진을 보고 있어요. 꽃향기를 맡고 있는 얘네들의 모습이 다시 흑백으로 나오고 그러고 이 파란색 티셔츠에 이 비가 오고 있는 날인데 이제 교차가 되는데 희나가 맑음이었잖아요. 이 처음 시작할 때. 근데 이거 교차되는 데선 시연이가 맑은 곳에 있고 희나가 어두운 곳에 있어. 이런 식으로 교차가 돼. 그리고 여전히 그 숲에는 푸른 꽃이 존재하고 있고 이 장면이 맨 처음 시작이랑 똑같은 장면인데 1초 때랑
여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때는 되게 맑았어요. 비 한 방울 안 묻어 있어. 근데 여기서는 사실 이 장면은 비가 묻어 있는 장면이었어. 1절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본 걸로는 희나의 옷이 이게 1절 때 옷이거든요. 초록색 옷. 그러니까 희나가 시연이를 만났어. 가만히 있어?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것 같아. 시연이는 이 왔다 갔다 하는 뭐 나머지 세 명의 감정들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진 거야. 여기서 너 가만히 있어라는 눈빛으로 저는 읽었어요. 맑게 살고 싶은 감정이 부정적인 감정을 애써 계속 누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날도 딱 번쩍 떠서 우리 맑음이가 하루를 시작하는데, 근데 방금 지나간 시연이의 머리카락이 있어요. 시연이는 그 꽃방에서 오늘도 쓰러져 있어. 아까 맨 처음에 나왔던 여기서 어질어질한 거에서 쓰러진 거야. 이제 밝은 하루를 시작해요. 막 뭐 아주 즐겁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초단과 마젠타를 뭘로 해석을 했냐? 어떤 분들이 초단과 마젠타가 살인범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해석한 걸로는 초단과 마젠타는 계속해서 희나에게 뭔가를 상기시키는 존재 같아요. 다른 감정들인 거지. 그러니까 너가 계속 그렇게 맑게만 살 수는 없어라고 인식시키는 듯한. 이제 희나는 제일 예쁜 부분만 뽑아서 꽃꽂이를 해요. 꽃꽂이라는 게 꽃의 제일 예쁜 부분만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초단은 꽃꽂이에는 관심이 없고 마젠타는 꽃 봉우리를 오히려 꺾어요. 제일 예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꺾어요. 꽃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꽃 봉우리일까? 제일 예쁘기만 한 부분을 취해서 하는 게 맞을까? 그러고 초단과 마젠타가 동시에 느끼는 건 향기. 꽃의 향기. 그렇게 희나는 꽃의 제일 예쁜 부분만 모아서 꽃꽂이를 했는데, 그 꽃꽂이 가운데는 여전히 파란색이 있어요. 우울한 감정, 슬픈 감정. 그런 것들이 아무리 좋은 것을 꺾어다 놔도 이게 진짜 예뻐 보이기 위해서는 모든 색이 다 있어야 된다는 거야. 파란색까지도 포함해서. 그래서 꽃꽂이를 하다가 넘어뜨려서 이거를 봤는데, 이 폴라로이드가 배경상이잖아요. 얘네들이 굳이 시연이의 모습을 사진을 찍어서 희나가 볼 수 있도록 계속 흔적을 남겨놓는 거야. 기억해야 돼. 희나가 아무리 시연이라는 네거티브한 감정을 맑지 못하게 만드는 듯한 그 감정을 해치우려고 해도 기억해야 돼. 넌 이거를 계속 기억해야 돼. 그래서 희나는 다시 그 시연이를 해치우고 뭔가 까먹었었는데 다시 그 사진을 보고 기억이 나고, 어? 진짜 맑은 날이 맞나 오늘? 그 물이 딱 떨어지는 거죠. 이거 뭐지? 이 비 뭐지? 이 감정은 뭐지? 그러고 이제 7월 7일로 넘어가서 이 7월 7일이 맑음인 희나와 네거티브한 감정의 시연이가 정면으로 마주친 날인 것 같아요. 이거를 QWER 갤러리 해석에서 엄청 자세하게 해놓으신 분이 7월 7일 칠성날이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날이라서 서로가 만날 수 있는 날이다라고 해석을 해놓으셨는데, 뭐 그것도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날 시연이와 희나는 만난 거야. 이렇게 하루가 시작됐는데, 야, 도플갱어 마주치면 죽는다 그러잖아. 약간 그런 느낌인 거지. 같은 하루를 시작했는데 이미 이 시점에서는 제 생각엔 희나가 시연이를 처리하고 온 거야. 이 숲에서 처리하고 온 거야. 처리를 하고 여기로 왔어. 근데 와서 보니까 또 이 사진들이 떨어져. 처리를 해도 처리가 되지 않아. 당연하지. 근데 이제 이 풀이 시들어 있잖아요. 이 파란 꽃이 시들어 있다는 건 얘네 둘의 매개체가 파란 꽃이었고, 시연이를 상징하는 것도 파란 꽃인 것 같은데, 시연이가 파란 꽃을 들고 배겹상을 가니까, 그러니까 시연이가 뭔가 억눌려 있는 상태, 잠든 상태, 죽은 상태, 뭐 쓰러진 상태, 그런 거를 이미 의미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 쓰러뜨리고 왔는데도 쓰러지지 않아. 왜냐면 둘은 하나니까. 여전히 삶 속에 같이 계속 존재하는 거야, 원래. 그리고 이 안에 여전히 시연이를 기억하게 하려고 하는 듯한 이 사진을 아마 얘네들이 찍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되는 거죠. 이 애써 맑으려고 한 마음으로 시연이를 처리를 했지만, 하지만 우리의 삶의 양면성처럼 늘 슬픔과 기쁨은 같이 가는 거다. 그리고 여기서 이 사과를 네 조각 쪼각내는 씬에서 희나가 한 조각을 낚아채서 먹었다는 거는 결국엔 희나 안에 시연이도 존재를 한다는 거야.
희나가 2인분인 거지. 기쁨과 슬픔이 어쩌면 가장 같은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희나는 또 사진을 보고 아, 또 기억이다. 그러니까 시연이를 처리하면 희나가 기억을 잃고 싶은데 계속 그 사진을 보면서 기억이 나는 거야. 그리고 이 푸른 꽃은 비가 오고 막 이 숲에서 어떤 짓을 해도 없어지지가 않아. 이렇게 짓밟고 없애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아. 뭐처럼? 향기처럼. 꽃봉오리는 예쁜 모습만 있는 거고 우리가 눈을 감으면 보지 않을 수 있지만 꽃향기라는 거는 막을 수가 없잖아요. 코로 들어오는 향기는. 그러니까 맑은 모습으로 살려고 한다는 거는 마치 꽃꽂이처럼 꽃의 아름다운 모습만 보려고 하는 건데 삶은 그렇지 않다는 거지. 꽃에는 향기도 있고 또 마젠타가 처음에 꽃봉오리를 자른 것처럼 꽃의 봉우리만이 의미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희나가 1킬을 하고 왔는데 여전히 비가 와. 슬픔을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비가 와. 이 장면을 보니까 알고 보니까 희나가 슬픔일 수도 있고 시연이가 밝음일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한쪽의 감정만 이거를 뭐 맑음과 기쁨을 밝음과 슬픔을 완전히 단절내서 볼 수 있다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밝음이 슬픔을 밀어내려고 하고 없애려고 해도 그 두 존재는 같은 존재라는 거지. 그리고 이 푸른 꽃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고 햇살 속에서 푸른 꽃은 피어 있어. 슬픔은 사라지지 않아. 부정적인 감정이라는 거는 아픔이라는 거는 인생에서 그냥 없앨 수 있는 부분이 아니야. 그래서 사실 이렇게 환하게 웃고 있던 이 초반부의 모습도 사실은 비가 오더라도 슬픔 가운데서라도 웃고 있는 그러한 게 진짜 모습이라는 거죠. 내 이름은 맑음이야.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감정에 대한 걸로 읽혔고요. 처음에는 막 희나랑 시연이를 슬픔과 기쁨으로 완전 양분화해서 보려고 했는데 뒤로 갈수록 막 섞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희나는 애써 기쁨만 보려는 마음, 시연이는 그래도 인생 속에 슬픔도 있고 상처도 있고 인생은 조금 우울한 부분도 있다라는 그런 피할 수 없는 진실. 그래서 마젠타와 초다는 그걸 계속해서 상기시켜주는 존재, 사진으로 희나에게 들이밀면서 희나가 아무리 없애려고 해도 이 푸른 꽃, 슬픔이 담겨있는 인생의 상처가 담겨있는 푸른 꽃은 끝내 사라지지 않는다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맞지 않을까라고 해석했었던 이유는 이번 앨범 노래 중에 안녕 나의 슬픔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근데 그 안녕 나의 슬픔 마지막 가사가 바이바이 이젠 정말 보내주려 해 안녕 한마디가 어려운 나였지만 머금던 마음을 열어보니 지난 나의 발자국에 서투른 꽃이 피어나. 서투른 꽃이 피어나. 그러니까 안녕 나의 슬픔이 내 이름 맑음이랑 일맥상통되는 것 같은데 내 이름 맑음도 이미 저질러 버려서 되돌릴 수 없는 왜 그랬지 이런 거잖아요. 내가 괜히 고백했어 이런 내용이잖아. 어쩌다 고작 그 마음도 못 참고 멍청하게 다 던졌는지 내가 이 감정을 계속 숨겨놓고 싶었는데 숨기지 못해서 딱 터졌어. 일기장에 단단히 잠궜었는데 아까 일기장의 뮤비에도 나오잖아요. 단단히 잠궜는데 그거는 잠글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야. 계속해서 그 사진이 후두둑 떨어지는 방식으로 슬픔, 아픔 이런 거는 계속해서 나오는 거지. 왜냐면 꼭꼭 숨기려고 했는데 슬프면서도 나는 맑아. 애써 계속 맑으려고 해. 꾹꾹 참고 또 일기나 쓰고 있어. 여기서는 이 가사에서 사랑 때문이지만 계속 슬픔과 네거티브한 감정에 대해서 일기나 쓰면서 그래 내 이름은 맑음이야 내 이름은 맑음이야 막 하고 있는데 안녕 나의 슬픔에서는 좀 받아들이는 것 같아. 이 슬픔을 받아들이는 게 진짜로 보내주는 거지. 애써 이거를 묻어놓는 게 아니라 슬픔과 마주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인사하고 슬픔이 정말로 떠나간 다음에 그 자리에 새로운 추억이 생길 것이고 그래야지 슬픔을 받아들였을 때 그 상처인 줄만 알았던 그 흉터 속에서 꽃이 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아까 뮤비에서 마지막에 나온 파란 꽃의 의미로 해석이 됐습니다. 뮤비가 너무 복잡해서 해석도 좀 중구난방인 것 같은데 아무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하고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 나눠주세요. 저는 온갖 것들에 대한 통찰을 파는 고양식당이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빠이!